대통령의 의지대로 실무진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합니까? 이제 깜짝 제가 놀라서 들었는데 네. 남북한 정상 간에는 굉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다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북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었고요. 바로 현장에서 대통령의 질문을 받았던 박지원 교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교수님 또 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북한 문제로 청와대에 갔다가 오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네. 상당히 낙담하는 분위기였지만은 전직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제가 갔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차분하시더라고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간의 대화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보고 굉장히 저는 오히려 희망적이다. 네. 그럼 회의 안건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에서 북한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올 청와대 대변인의 담화도 보통보다는 더 강한 어조로 바뀌었고 우리의 그 대북 기조가 좀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변화는 지금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화로서 북미 간 우리 한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하는 의지로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던 게 이제 깜짝 제가 놀라서 들었는데 네. 삼국 즉 남북한 예. 정상 간에는 굉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남북미. 네, 남북미. 네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도 비핵화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좋은 합의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동의를 했는데 네. 의외로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하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그래서 지금도 신뢰가 돈독하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거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함께 나눠졌고 생각을 또 함께 했고 그리고 대북 제재 부분도 이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눈 제재 말씀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아니고. 하셨는데 네. 그건 뭐 따라가겠죠.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밑에 실무진들이 좀 잘 안 움직여서 이렇게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대로 실무진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잘 안 풀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합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현 상황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인내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한 거 보면 우리는 좀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댓글 여론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상황 좋다는 얘기만 하느냐. 청와대 보란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죠. 아닙니까? 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 관리를 해나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 그렇긴 아니에요. 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나도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했는데 저렇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또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나보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네네네.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네.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표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단절하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네. 이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한 속에서도 대통령께서나 우리 모두가 그래도 극복해 나가야 된다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말이지 네. 지금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그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네. 불만과 섭섭함 그런 게 있었죠. 네, 좀 네. 참고 계시는 거다. 물론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해나가자. 네네. 특히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군사 기지였잖아요. 네. 이걸 뒤로 물리고 네.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네. 금강산 관광단지도 장전항이라고요. 제일 큰 해군 기지였고 특히 잠수함이 많이 정박된 그러한 곳을 이전시키고 금강산 관광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군대 요소화하고 네. 특히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만약에 충돌하거나 군사연습 과정에서 포탄이라도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예. 이건 막아야 된다. 앞으로 대북 정책 좀 큰 변화가 있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그런데도 아직도 북한 군중 집회하는 거 보면은 마스크 쓰고 예. 학생들도 군인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코로나 키트나 대통령께서 제안한 보건 제안에 대해서 절대 받지 않는다. 우리는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혀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건 제 느낌인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네. 계속 아무리 특사를 공개해버리는 그런 금도를 안 지키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평화를 제안하는 네. 그러한 것은 해나가야 된다. 네. 그 대신 북한에서 막말을 쓰거나 좀 과도할 때는 우리도 응대를 하고 단호하게. 지금 뭐 도발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철저히 대처를 네네. 해야 된다. 상황별로 앞으로는 그렇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또 표해가지고 그 다음은 우리 또 박지원 의원님이 하는 게 어떻겠냐. 개인적으로 지금 좀 밀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임명해 보세요. 그럼 뭐 제가 장관 한 20년 전에 했는데 외교안보 라인, 통일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네. 어떻게 이 사태까지 몰고 왔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어제 여기서 설명했던 대북 전단 삐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라도 단속할 수 있고 네. 2016년 예.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 안 한 것은 잘못이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오늘 또 시간. 또 김종대 의원 집에 가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재호 위원장처럼 시간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tay